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장기투자 플랜에 따라 상당히 쉽지 않은 주식시장이 이어진 가운데서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다잡아 나가고 있으며, 특히나 오늘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해야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온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 근래 들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상황이 어떠한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을 토대로 체포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었다가 요 근래 들어 심우정 경찰청장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토대로 요번에 풀어주었습니다. 현재 정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도체 시장 정말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에 따라 지금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까지 관세 폭탄을 두드려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법, 미국이 트럼프가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삼성전자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정체성 완전히 마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도 저는 여당 야당을 따지지 않고 참고로 좀 팩트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민주당은 탄핵을 무려 몇 번이나 했나요? 29번을 했습니다. 탄핵을 29차례 시행했으며, 탄핵뿐만 아니라 특검법도 정말 많이 올렸었죠. 이와 더불어 지금은 심우정 경찰청장까지 탄핵을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9번에서 30번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틀막이라고 하죠. 유튜버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에서 민주당을 욕하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전한길 선생님이 요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더불어 고발당, 더불어 독재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한 것처럼 저 또한 유튜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정부는 점점 미궁석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 가운데, 지금 또 어떠한가요? 20대들의 대학 청년들 또한 시국선언에 현재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카이스트 또한 시국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에 더불어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대진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계몽령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란수계였을까요? 뭐가 되었던 간에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의 분란과 혼란을 잠재우고 빠르게 정부의 운영을 또 토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만듦으로써 삼성전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댓글로 제가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란 수계에 따라 나라를 전국으로 몰고 어지럽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이 부분 댓글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와 더불어 이러한 전국에 따라 증시 또한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지금 트럼프의 행포가 상당하죠. 완전히 미국 중심의 체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파랗게 질린 국내 증시는 1.28% 하락을 했고요. 그러한 증시 속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뿐만 아니라 일본의 니케이 둘도로
0.64%, 그리고 중국의 상해종합은 장 막판에 상승을 했고요. 홍콩의 항생 또한 0.01%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반등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뒤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강행을 위해 단기 경기 침체도 용인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불안감을 확대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방영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효과에 대해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며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취지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하락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형태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 인하 속도는 더뎌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라는 분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의 소비자 심리 지표의 약화와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증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채권 금리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경기 불안 완화 시 강한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삼성전자는 이러한 증시 형태에 따라 결국 장 막판에 상승분을 좁혀주면서 53,600원에 마감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또한 외인들과 기관들은 매도를 했죠.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만이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주는데 조금은 아쉽다라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미 투자자는 매수세로 증시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45,000원 1.1%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하락장으로 이어졌다라 볼 수가 있겠고, 실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또한 외인들과 기관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까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시 형태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 일단 제가 안 좋은 소식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그래도 좀 기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 아마 강기정 시장, 강주 시장이죠. 이번에 전한길 선생님이 강주 집회 지금 세이브코리아와 함께 손을 잡고 전국 방방을 뛰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은 전한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전한길 선생님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선관위를 욕했는데 전한길 선생님을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 선관위와 민주당이 같은 집단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낸 것이죠. 이에 더불어 헌법재판소를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또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 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문영배, 그리고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4명이 지금 극좌파로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흔여까지 이 정치 얘기를 제가 어쩌다 좀 하게 됐는데 요즘 전국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합니다. 마흔여까지 입법이 되면 5명이 구성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계산 수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상목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지금 여당과 야당의 서로 합의하에 마은영을 임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당이 지금은 합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강기정 시장이 오지 말라 그랬죠. 갑자기 이야기가 3000% 좀 빠졌는데 강기정 시장이 전한기 선생님 보고 오지 말라 했습니다. 뭔데 우파가 여기를 오냐? 근데 대한민국에서 못 갈 곳이 없죠.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우리가 못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행이 됐던 그 강기정 시장. 삼성전자 강주 공장의 냉장고 물량 해외 이전 취소가 됐다라는 소식인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멕시코로의 냉장고 물량 이전 계획을 취소했고 삼성전자는 구모델 생산 물량을 해외 멕시코 이전 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금 멕시코 상당히 미국에게 미운털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강행을 한다? 조금 좀 답답한 경기 침체와 지역사회 가만에 따라 그러한 불투명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R&D 투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2024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R&D 비용 총액은 무려 35조 원, 즉 전년 28조 3,398억 원 대비 대략적으로 23.4%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는 바로 인공지능 AI 시장 확대에 맞춰 AI 반도체 개발에 R&D 투자에 집중을 하면서 대규모 비용이 투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12단을 개발했고 또한 9세대 VNAND 업계 최초로 양산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는 첨단 공정 증설 전환과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이 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메모리 차세대 기술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수요 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가 보다 빨리 이 국정 정세와 어려운 상황을 치닫고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미래성 가치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